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방금 이제 사실은 이게 이어서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수정 내용에 대한 파일만 검토를 해 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 평가 편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은 이제 부록에 Q&A 정도는 한번 읽어볼 만하다. 근데 이제 작년 Q&A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쭉 넘어가서 학교 평가의 개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평가의 기본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율성, 책무성, 일관성, 정합성이다. 그래서 학교 평가가 사실은 이제 혁신학교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뭐 대토론회나 교육 공동체들이 모여서 이제 학교의 1년간의 살림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3년 전부터 이제 학교 평가에 대한 공통 지표를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사실은 이제 공통지표가 굉장히 세세했습니다. 그리고 자율지표가 굉장히 적거나 없는 수준까지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려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 현장에서의 반발도 있고 특히 학교에서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조 중에 자율이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침해하는 부분들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고려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통지표가 50% 그리고 자율지표가 50%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공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설정한 이유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시책으로 수립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으로 잘 구현이 되는가,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학교의 교육 목표나 비전, 그리고 이 교육 활동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공통지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정도의 자율지표는 학교마다의 여건이나 상황, 특성 등을 고려해서 학교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해서 학교 평가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교육과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거죠. 경기교육 시책도 학교 현장에서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해서 학교의 여건과 상황, 그리고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을 이 학교 평가의 방향성으로 좀 잡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 책무, 일관, 정합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자율성은 학교 구성원이 비전을 공유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실천과 평가, 또 환류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학교 평가를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자율지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책무성을 보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한다. 이 학교 평가에 사실 지표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요소들을 학교에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뒤쪽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평가 지표 또 평가 요소로 나와 있는 것들은 학교 교육에서 꼭 반영했으면 하는 경기 교육의 사실 의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제 책무성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일관성, 학교 평가, 또 교육행정기관 평가, 또 시도교육청 평가, 연계 운영을 통해서 학교 교육과 교육행정 간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두 개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도 보면 그 4-1 교육재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예산의 집행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평가나 지방공무원 성과평가 부분에 있는데 작년에 이제 운영비 부분만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 또 교육 공동체와 그러한 부분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가 부분만 있다 보니까 이 지금 기관평가나
지방공무원 성과평가랑은 또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일관성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또 수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조들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도 학교와 기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이렇게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합성 보면 정착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공통지표 그리고 자율지표 선정 적용으로 정책과 평가의 정합성을 제고한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학교 평가의 근거는 초등교육법 제9조 그리고 시행령 제11조, 12조, 13조. 그래서 이 교육감님께서는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평가 대상 기관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의 절차 및 공개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13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법 제9조와 시행령 11, 12, 13조의 근거에서 학교 평가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학교 평가 개선상 우리가 전 시간에 자세하게 수정된 부분들을 4쪽짜리 표로 살펴보았는데 여기 보시면 공통 지표 중에 지표를 신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없던 부분인데 그 앞서 살펴본 표에서 보면은 마치 4-2가 있던 것처럼 이 4월 1일 날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만 생략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2월 24일에 공표된 학교 평가 부분에서 이 수정 사항이 반영된 지금 4월 15일 날 경기도교육청 누리집에 탑재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협력 학교시설 개방인데 체육관하고 운동장 개방과 관련된 부분들이 학교 평가 지표로 들어갔다. 그래서 뭐 전에도 다른 지역교육 협력 관련된 문건들 살펴볼 때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나 학교를 제외한 교육활동 협력을 함께 하고 있는 유관기관에서는 학교가 사실은 지역 단위에서의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개방해달라는 요구는 아주 오래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사고가 나게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좀 걸려 있어서 좀 꺼려하고 있던 부분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또 시설 관리 부분의 문제라든가 또 그 시설을 사용하고 나서의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꺼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또 드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요소가 마련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가 척도 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원의 미래교육 역량 강화 부분에서 이제 연수 이수율 같은 경우에 이제 매년 조금씩 상승해 왔습니다. 맨 처음에 30이었고 그다음 50이었고 올해가 70% 이게 중장기 계획을 토대로 수립되어 있던 부분이라 갑자기 변경되는 건 아니고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부분에서는 학생 1인당 진로체험 교육이 이제 3회 이상일 경우에 이제 만점이었는데 2.5회 이상으로 수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같은 경우에 이제 급관을 좀 조정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기술이나 관련된 자격증 취득할 때 60% 이상의 이제 자격을 취득하면 매우 우수였는데 40% 이상으로 좀 변경이 되었다. 또 현장 실습 관련 연수 참여율 대상이 앞서 살펴보았지만 전문교과 교원에서 그냥 교원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또 세계 시민교육 활성화 노력 부분에서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내용의 실천성이 작년에 인성교육 활성화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계 시민교육 부분으로 변경이 되었다. 이런 건 이제 조직 개편과 관련된 부분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학교 평가 추진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평가의 목적입니다.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하죠.
경기 미래교육을 반영한 평가 시행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임채교육감님이 처음 이제 교육감님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한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투입이 되었지만 그 예산이나 혹은 정책적인 지원이 어떤 산출물로 학교 현장에서 꼽히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시행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학교 평가 관련된 부분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러한 것들을 책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 선순환 시스템 마련으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한다. 학교 평가도 그렇고 기관 평가도 그렇고 이제 이 경기도 교육청의 부서별 평가는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 평가 관련된 기본 문서도 이제 따로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학교 평가를 보고 나서 그 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단계에서는 작년의 평가 결과들을 잘 아, 분석하고 반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천 부분에서는 이러한 계획들이 반영, 어,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중간중간 방향성과 관련된 모니터링들은 좀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계획 단위에서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는 거고, 실천을 하고 나서는 그러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교육 공동체와 나누고 그 다음 해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청 상시 밀착형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그래서 학교 평가에 학교 중심의 선순환 기능을 강화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지원청이 이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들의 평가를 원래 도교육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갑자기 교육지원청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2,500개가 넘는 학교의 3분의 1이면 보통 1,100에서 1,200개 정도 학교가 될 텐데 그런 학교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 단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형태로 그리고 나서 그 검토 결과를 도교육청에 보고하는 걸로 작년에 좀 체제가 변경이 되었고 올해는 사실은 도교육청 자체가 좀 아예 빠져버린 것 같아요. 뒤쪽에 이제 평가 과정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도교육청이 그 업무를 좀 내려놓고 왜냐하면 올해는 또 도교육청이 또 슬림화가 되었고 교육지원청의 인력을 더 많이 충원을 할 것을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조랑도 좀 맞물려서 학교 평가도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대상 및 기간을 좀 보겠습니다. 어, 경기도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고 이제 평가 기간은 이제 해당 학년도 운영일입니다. 다만 평가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은 이렇게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 매년 학교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로 3년 주기로 교육지원청 주관에 이게 핵심이죠. 학교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3분의 1의 학교는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교평가를 실시하게 된다는 거죠. 평가 내용은 공통지표, 자율지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50대 50으로 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7개 영역, 15개 지표로 되어 있고요. 초등은 8개입니다. 교육과정 부분, 이제 평가 지표 2번 평가 지표에서 교육과정 부분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이 5점이고요. 일반계 고등학교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체험, 그 다음에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 연계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러한 공통 지표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및 경기 미래교육 방향을 내표하는 지표.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수립한
정책 사업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 활동으로 잘 구현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부분이 이 공통지표 부분이고요. 자율지표 같은 경우 이제 5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과제가 20점이고, 자율과제가 2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과정 운영, 특색 사업이나 학교마다 상황과 역경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15점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학생과 교직원이 6.6점, 그리고 학부모가 3점 해서 15점, 총 50점. 이렇게 해서 50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학교 자체 평가로 모든 학교는 학교 평가 계획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합니다. 교육지원청 평가단에 의한 평가 3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따라서 단위 학교들이 지원청에 소속되어 있는 단위 학교 3분의 1이 선정이 될 겁니다. 대상교는 학교 평가 지표 중에 정성 평가 보고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통 이제 3쪽 이내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평가 추진 체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지원청이 윗부분에 이제 운영기관이 교육지원청이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구성한 학교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단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평가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자체평가를 해야 되는 단위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학교평가 편람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우선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선생님, 또 학부모님, 그리고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같은 경우는 외부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고요. 인근의 다른 학교의 선생님을 또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평가를 실시를 하고,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이제 학교평가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마찬가지로 평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역 단위에 있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단위 학교에서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이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집계 및 검증,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해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얘는 학교로 보냅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 공유, 확산, 컨설팅을 지원하는 게 이제 지원청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지원청 단위에서 이 평가에 실제로 관여하는 건 학교평가위원회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위원 연수하고, 평가계획 및 편람을 이해하고, 이제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작성한 이 서면 보고서를 이 위원회에서 서면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선상에 있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요걸 이제 이 담당 팀에 주겠죠. 그러고 나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평가 추진계획 좀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제 학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에서 보면 학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교원, 학부모,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한 명 이상은 외부위원을 들여야 됩니다. 학교 운영위의 지역위원은 외부위원으로 볼 수 있고요. 7명 내외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선생님을 내부위원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위원회 구성 운영하고요. 학교평가 전문가로 이런 학교평가위원회를 위촉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사전연수 실시하고, 이때는 평가의 배경, 계획, 지표, 평정 방법 등을 안내하고, 단위학교 정성평가 보고서를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정량평가는 이제 별도로 보실 필요가 없죠. 이거는 이제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된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 결과가 나오면 평가 결과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 실천, 평가 완료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기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서 5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기관 평가 이력들을 관리하겠다라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순환 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학교 단위에서는 사실 그런 온라인 플랫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마련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청에서 컨설팅한 내용들이 이 차기 연도에 반영이 되었는지 좀 살펴보고 그러한 것들도 이 평가 요소로 좀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학교 평가 부분에서 학교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학교 평가 결과 완료 및 차년도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 반영하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 이게 사실은 학교 평가 요소에 있죠. 정성 평가에 보면 또 학교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학교 홈페이지 탑재, 정보 공시, 평가 결과에 따른 컨설팅 요청 및 참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율장학 연계 모니터링 실시 및 학교별 맞춤 지원, 담임장학 및 프로젝트 중심 협력장학을 통해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그래서 학교 평가와 관련해서 담임장학을 할 때 이제 이러한 학교 평가의 내용들을 토대로 이 전문성을 갖추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이 교육 전문직에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학교 평가 부분에서 이제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학교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학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이럴 때 이제 담임장학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부서들과 연계해서 이 협력장학을 실시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협력장학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도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별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 결국에는 이 평가 지표별 데이터가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거 기반 정책 평가라는 것들이 이 위에 나와 있는 과정을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학교 평가 결과 종합 분석 및 차년도 학교 평가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년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학교에서도 그런 정책 방향성을 믿고 작년에 했던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올해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일부 조금씩 바뀝니다. 예를 들면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조금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씩 이제 추가되거나 혹은 뭐 정량에서 정성으로 또는 정량 지표 부분에서 학교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변경은 있지만 기존은 가급적이면 꾸준하게 가려고 하는 것들을 작년, 재작년 문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고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 보면 학교 평가 계획은 3, 4월에 이제 수립을 하고 학교평가위원회는 5월까지 한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이 학교평가 편람을 먼저 본다면 조금 좋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평가는 11월과 12월에, 결과보고서는 12월에 작성을 하고 평가 공유 및 환류는 이제 12월, 1월, 2월 요때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12월까지 제출을 하고 학교평가 결과보고서 탑재는 2월 달에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학교평가 정보공시는 이제 전년도 결과를 4월 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이제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 및 지원을 여기 지금 11월과 12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학교평가 편람과 관련된 연수를 사실은 요 3월이나 2월 달에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 대상교 보고서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11, 12월에 이제 취합을 하고 학교평가 결과를 활용한 담임장학은 이제 연중 실시가 됩니다. 또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평가 대상교 기획 운영은 이때부터 5월부터 쭉 이어지는 걸로 되어 있고 학교평가 결과 검토 및 환류는 이제 12월, 1월, 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범 사례는 이제 보고서가 제출되는 12월과 1월에 이루어지고요.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가 지금
5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하반기에 학교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학교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안내하는 것이 올해 학교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년도 평가 결과가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미리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 학교 연수 지원 요게 내용이 있긴 있네요. 1, 2월에 한다라고.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성까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지표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공통지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율지표가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공통지표 부분 네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걸로 하고 어, 혹시 이제 그게 좀 길긴 길거든요.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면 두 개씩으로 또 좀 쪼개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율지표와 Q&A 부분 살펴보고 마치는 걸로 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학교평가 관련 내용들 좀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고 올해 계획 중에서 학교평가의 평가 요소에는 있는데 이 우리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혹시 빠뜨렸다면 수정계획서를 작성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과 학교 교육의 방향이 좀 일관성 있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